야, 제가 감탄밖에 안 하네요. 제가 요 근래에 탔던 모든 차 통틀어서 고속주행 안정감은 이 차가 최고입니다. 이 고속주행로는 나스카 트랙이랑 좀 비슷해요. 되게 넓은 축구장처럼 원형으로 선회를 하는 코스인데, 처음에는 에코모드로 주행을 시작하라네요. 에코모드에서는 전륜 모터는 아예 동작을 안 하고 후륜 모터만 동력을 보내주는 그런 주행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에코모드에서 후륜 모터만 작동을 하는데도 일단 전기차는 토크가 좋다 보니까 이 정도의 출력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원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멀로 놓자마자 차가 바로 툭 하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바로 전륜 모터가 순식간에 개입이 돼서 약간 좀 흥분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차선을 하나 옮겨서 속도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175에서 코너링.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니까 고속에서는 서스펜션 감쇄력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 같고요. 무거운 대용량 배터리가 차체 가장 낮은 부위에 넓은 면적에서 깔려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이 코너링 성능이 굉장히 좋네요. 일반 EV6도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이 차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벌써 준비 상태가 달라지네요. 밟아볼까요? 와, 야, 이게 여러분, 내연기관 차들은 고성능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엔진 회전수가 오르면서 속도를 서서히 붙여나가는 그런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정말 가속 페달 밟자마자 찰나의 지연도 없이 바로 속도로 연결해주는 아주 다른 레벨의 리스폰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70, 180에서 코너링을 하고 있는데, 와, 자, 200 넘었습니다. 엄청 안정적입니다. 와, 지금 200에서도 지금 몸에 긴장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지금 손에 힘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차가 아주 깔려가면서 가는 느낌. 자, 지금 200에서 코너를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와, 네, 서스펜션 기가 막힌다. 야, 제가 감탄밖에 안 하네요. 제가 이 하체의 느낌, 핸들링 느낌, 어떤 차체의 강성, 그리고 모터의 출력,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버무러진 느낌입니다. 또 속도를 줄일 때는 굳이 브레이크 페달 밟을 필요 없이 회생제동 시스템만 이용하더라도 아주 적절한 감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일반적인 500마력대 고성능 내연기관 스포츠카와 비교해서 다루기가 참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10, 220. 출력보다도 더 좋은 게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차가 너무 단단하거나 막 모난 구석이 있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요소가 아주 조화롭게 잘 버무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요 근래에 탔던 모든 차 통틀어서 고속주행 안정감은 이 차가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왼쪽에 모토그래프 김상영 선배가 있는데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 저 선배랑 되게 친한데 붙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출력이 똑같아서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30km는 더 나갈 것 같아요. 처음엔 노멀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저희 매체에 자존심을 걸고. 자,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싱겁게 이겼습니다. 자, 2라운드는 스포츠 모드에서 대결해 볼게요. 일단 노멀 모드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발진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반응이 늦었다. 와, 휠스핀 없이 그냥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이 주행 모드별로 출력을 뽑아내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노멀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에서 훨씬 더 경쾌하게 출력을 뽑아낸 느낌? 자, 마지막 라운드는 GT 모드에 놓고 제대로 한번 대결을 해볼게요. 야! 내가 좀 진다. 제가 미세하게 졌어요. 이거는 몸무게 차이 같아요. 자, 휠 스핀을 제어하는 능력이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일반적인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처럼 이 출력을 갉아먹으면서 휠 스핀을 살살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최적의 접지력을 끌어내면서 가속 성능을 극대화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과. 자, 방금 저의 기록은 3.59초라고 합니다. 가속할 때 이 정도로 몸에 압력이 생기는 차는 포르쉐 911이나 최소 BMW M4 정도는 타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차는 국산차 중에 역대 최고지 않을까. 이 드리프트 모드에서는 사실은 그 전 세계 어떤 전기차도 이렇게까지 VDC나 VSM을 끄는 차가 없는데 이 차는 완전 해제가 되게끔 해놔가지고 더욱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회전수 제한을 조금 해놓습니다, 타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아무 개입이 없는 상태라고. 사실 이렇게까지 자유도를 주는 게 저는 좀 의아할 정도예요. 제가 토크가 한 60토크 정도 되는 트윈터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량 드리프트 5단 넣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자이언트 코너 끝에서 끝까지를 바로 그냥 도너츠를 만들 수 있을 정도 토크가 나와요. 더 무서운 거? 이제 전륜 구동에서도 가끔씩 이제 구동력이 전달이 돼서 아까 같은 그 트랜지션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트랜지션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 GMP의 특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그립력이 굉장히 좋아서 차량의 트랜지션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도 또 재밌기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아 EV6 GT를 타기 위해서 태안에 있는 HMG 드라이빙 센터에 왔습니다. 자, 아침에 벌써 차를 받아서 로드투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드래그레이스, 짐카나, 서킷 주행, 마지막은 드리프트 주행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 EV6 GT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로드투어 먼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느낌은 EV6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지금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서스펜션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살짝 단단한 느낌은 있는데, 그냥 부드럽고 편안한 EV6 고유의 그런 느낌을 이 차에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아 책임연구원께서 이제 차를 설명해 주시는데, 자, 이 585마력 이제 국산차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으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란투리스모 GT의 성향에 맞게 평상시에는 부드럽고 편안한 GT카 특유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이 주행 모드를 GT 모드로 바꿨을 때는 비로소 이 차의 모든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을 때는 일반 그냥 EV6를 타고 있는 느낌이 나고요. 585마력의 아주 강력한 성능을 지닌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월화수목금 출퇴근을 하실 때는 일반적인 도심에서 출퇴근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차의 세팅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노면 포장 상태가 그렇게 고르지 못한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부드럽습니다. 일반 EV6나 EV6 GT 라인이랑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의 어떤 쫀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일반 EV6랑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 GT 모델에는 RMDPS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담력도 살짝 묵직한 느낌이 나고요. 이 중앙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모터 사운드 제너레이터도 들어갔는데,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 들리는데 정숙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비슷한 차급 가격대 내연기관 차하고 비교하면은 확연히 조용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차는 MVH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굉장히 정제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바람 소음도 잘 안 들리네요. 이 차는 출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소수의 마니아를 위한 차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행사장에 왔는데 평상시 일반 도로에서 느낌은 정반대네요.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노멀 EV6처럼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차의 성격이나 이 서스펜션의 품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관에서 일반 EV6와 GT를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휠인데요. 일단 휠 디자인도 다르고 안쪽에 보면은 대용량 디스크 로터가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캘리퍼도 GT 모델은 형광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내 GT 모드, 이 주행 모드, 악센트도 형광 컬러, 이 버킷 시트 주변부도 다 형광 컬러로 포인트를 살렸고, 이 스티어링 휠 안에 스티치도 전부 다 형광실로 해놨거든요. 일단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이 형광 컬러가 들어가면서 차가 조금 산뜻해진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는 크로스오버죠. 본격적인 고성능 차는 뭔가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고 몸이 좀 파묻힌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EV6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차의 지상고가 조금 높고 약간 SUV 스타일로 나왔죠. 그리고 바닥에 대용량 배터리 팩이 들어간 전기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착자 위치는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뭔가 고성능 차에 탔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탁 트인 시야를 가진 아주 쾌적한 SUV에 탔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 포르쉐 카이엔이나 이런 고성능 SUV처럼 아주 높은 위치라기보다는 뭔가 스포츠와 고성능 SUV 사이에 아주 적절한 높이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게 버킷 시트가 모양도 예쁜데 생각보다 좌우로 잡아주는 느낌이 아주 좋네요. 지금 방석 부위와 등받이 부위 소재가 알칸타라 같기도 한데 운전자가 잘 안 움직이는 소재거든요. 일반적인 가죽 시트와 비교해서 몸을 잘 붙들어 맨다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통풍 기능은 없네요. 네, 이 차에는 지금 스티어링 휠에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아래쪽에 오른쪽에 이 형광색 버튼은 GT 모드고요, 왼쪽은 일반 드라이브 모드, 에코, 노멀, 스포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나누고요. GT 모드에서는 뭐 BMW의 M 버튼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스포츠 플러스, 모터 반응도 스포츠 플러스,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감쇄력도 스포츠 플러스, 네, 이렇게 다 쪼여서 나오는 주행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에코부터 뭐 노멀,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까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놨더라고요. 스포츠에 한번 나올까요? 사운드가 약간 미세하게 들리는데 와, 아예 다르구나. 가속 페달 밟으니까. 앞에도 전기 모터가 있고요, 뒤에도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네, 네 바퀴를 모두 굴려주는 4륜구동 시스템이고요. 최고 출력은 585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5초입니다. 기아 스팅어 GT가 4.9초, 제네시스 G70 3.3 터보가 4.7초로 또 0.2초 줄였죠. EV6 GT가 그 타이틀을 뺏어왔습니다. 이제 국산차도 마의 4초의 벽을 깬 차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터의 출력이 단순하게 높은 것만이 아니라 ELSD가 이 차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서킷 주행도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아마 코너링 성능도 일반 EV6와는 차이가 조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약간 지금 8기통 차처럼 그르르르 하는 이런 대기할 때 그런 느낌이 나네요. 스피커로 들리는 사운드인데 뭔가 이제 좀 고성능 차에 타고 있는 느낌? 와, 지금 몸이 순간적으로 파묻히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보통 뭐 포르쉐 한 911이나 최소 BMW M4 정도는 타야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국산차 중에 이런 느낌 나오는 차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엄청나다. 와, 지금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게 이 EV6를 GT를 개발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단계를 되게 세분화했다고 해요.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들은 80에서 100까지 밟아도 뭔가 차가 더 밀어주는 그런 느낌은 사실 없는데요. 그 정도까지 세분화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가속 페달 밟는 단계를 굉장히 세분화해 놨습니다. 80에서 100까지 해도 굉장히 출력을 고르게 꺼내 쓰는 느낌? 와,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정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가속을 끌어냈을 때 이 차 휠 스핀이 거의 없거든요. 585마력인데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LSC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휠 슬립을 제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인 트랙션 컨트롤하고는 작동 로직이 아예 다릅니다. 보통 이 정도의 출력을 가진 차들은 급가속을 할 때 휠 스핀이 발생하면서 구동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트랙션 컨트롤 같은 경우는 어떤 휠의 스핀을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모터의 출력을 아주 섬세하게 제어해서 이 출력을 낭비하는 거 없이 아주 최대한의 가속력을 뽑아내는 그런 기능이 세계 최초로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백 3.5초라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겠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도 주행 모드별로, 주행 상황별로 바꿀 수 있는 게 또 다른 특징이겠죠.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강조하고 와인딩 주행이나 트랙 주행에서는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단단하게 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배가시키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차의 성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력한 출력에 걸맞게 이 차체 보강도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트렁크에 있는 러기지 바입니다. 2열 시트 바로 뒤에 차체 좌우를 이어주는 강성 바가 들어가는데요. 이 러기지 바 튜닝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차체의 좌우 비틀림 강성을 높여주는 아이템인데 여기에다가 일반 EV6와 다르게 특히 후륜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을 했다고 해요. 이 전륜 서스펜션은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가면서 후륜 서스펜션은 단단하게 이렇게 세팅을 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일반 EV6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코너에 뛰어들 때는 아주 뒤에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여기다가 ELSD까지 가미가 되면서 코너링 성능을 더욱 짜릿하고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세팅으로 나왔습니다. GT 모드에 놨을 때는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상당히 묵직해졌고 서스펜션의 감쇄력도 되게 단단해졌었거든요. 노멀 모드로 바꾸니까 또 귀신같이 또 몸을 이렇게 느슨하게 확 풀어주는 느낌? 잔뜩 이렇게 힘주고 긴장했다가 이렇게 흑 하고 풀어주는 느낌이 나네요.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조금 부드러워졌고 서스펜션도 부드러워졌고 재밌네요. 기아가 이 스팅어를 개발하면서 또 판매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이 이 EV6 GT에 고스란히 이식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BMW M4나 포르쉐 카이맨이나 이런 퓨어 스포츠카를 탔을 때는 되게 흥분되고 재밌고 이랬는데 이게 매일 타면은 사실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조금 편한 GT카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대형 세단에 탄 느낌이 들면서 주말에 제가 밟고 싶을 때 서킷을 갈 때 굽이길을 달릴 때는 또 완전 퓨어 스포츠카처럼 돌변을 해주는 이 차의 성격 자체가 품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살짝 슬라롬 할 때는 안쪽으로 말아 넣는 느낌이 있어서 슬라롬은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급격하게 좀 차선 바꾸는 구간에서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차의 좀 크기의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휠 베이스도 길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 스티어링을 반복해서 반대쪽으로 옮겼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차의 어떤 한계는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재밌네요. 이게 GT 모드에서는 트랙션 컨트롤을 더 해제를 해서 뒷바퀴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일반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했을 때보다는 생기 있고 재밌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길고 좀 무게가 많다 보니까 더블 레인 체인지 구간에서는 제어하는 게 조금 어려웠네요. 여기는 젖은 서킷입니다. 일단 드리프트 하기 전에 이 젖은 상태의 노면에서의 서킷 트랙 주행을 해보는데 이 상태에서도 차가 안정적인지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꽤 과격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슬립 미끄러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되게 안정적이네요. 노면이 많이 젖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코너를 조금 탈출 속도를 빨리 가져가도 진입 속도를 코너링 스피드를 높여도 차가 바깥으로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네요. 미쉐린 4S가 들어갔는데 이제 젖은 노면에서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동할 때도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느낌이 없고 타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느낌이 젖은 노면에서 주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안정감이 있네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타이어가 그립을 좀 잃는 상황에서도 이 차의 전자장비가 그렇게 터프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거든요. 전에 뭐 스팅어 같은 차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슬립이 나는데 일단 제어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젖은 노면에서는 필요 이상의 코너링 스피드는 한계는 분명한 것 같아요. 배터리는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출력이 높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일반 EV6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근데 저희가 오전 내내 되게 과격하게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배터리 잔량이 한 34% 정도 남아있네요. 평소에 에코모드로 출퇴근하시고 하면은 일반 EV6와 비교해서 그렇게 주행거리가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일단은 타이어 스키드음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차의 중심이 상당히 아래쪽에 깔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585마력을 다루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 GT에 들어간 4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내내 들으면서 급제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페달 감각이 푹신해지거나 제동거리가 늘어나거나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제동할 때 밸런스도 앞머리만 깊게 수그리는 게 아니라 아주 뒷바퀴까지 고르게 제동력을 꺼냈으면서 정말 차분하게 차를 멈춰 세우는 느낌? 제동 성능은 진짜 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일 것 같아요. 무섭다. 되게 무서운데? 차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스피드가 마냥 올라갔을 때 뭔가 좀 차가, 내가 거대한 차를 몰고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영역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게 올 수 있다는 게 이 GT의 가장 큰 매력일 것 같아요. 자, 이게 휠 베이스는 길지만 차가 바깥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글쎄요, 이게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근데 실내에서는 차가 하중이 막 이동이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뭔가 좀 느낌이 묘해요. 자, 굉장히 안정적인 차는 맞지만 아무래도 이 육중한 2톤이 넘어가는 무게까지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일반 도로나 구비길에선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런 트랙에서 아주 긴 시간 달릴 수 있는 체력은 없는 차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이런 트랙 주행 상당히 재밌고, 일단 개인적으로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EV6 GT 시승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